미국 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인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H-1B 비자 수혜자의 약 70%가 인도 출신이며 특히 미국 진출 인도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유치에 이 비자를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모디 총리의 방미 일정 하루 전 서명돼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인도 기업들의 탈미국벌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며 실질 임금은 오히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며 향후 전망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대만 정부가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발표하며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급 23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면제와 자녀 5세 이하 부부 대상 세금 혜택이 대표적입니다. 차이 잉원 총통은 내년이 역사상 세금이 가장 적은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SMC 등 주요 기업들도 국가 기여를 인정받으며 대만 경제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G7 국가 중 최초로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에 보상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미 151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제법상 상징적 의미가 크며 프랑스 등 추가 동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아랍권 리더들과 회의를 예정 중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 포스트 이시바 시대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와 40대 고이즈미가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이며 하야시 등閣僚 경험자들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반 유권자와 젊은 층은 다카이치를, 자민당 지지층과 노년층은 고이즈미를 선호하는 양상입니다. 총재 선거 결과는 일본의 향후 전국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이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역사적 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생성형 AI와 생체 인식 기술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며 전 세계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U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혁신 균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산림 벌목 감축에 성공하며 20년 만에 최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벌목 면적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며 이는 강력한 감시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덕분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 달 표면에 과학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우주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우디 우주청은 국제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로봇 탐사 임무가 먼저 수행될 예정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며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제기후기금의 지원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의 청정 에너지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멸종 위기에 처한 코알라 보호를 위한 강화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은 서식지 파괴에 대한 처벌을 대폭 늘리고 복원 프로젝트의 예산을 2배로 확대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코알라 개체수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존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